자, 79편 파트 1이 나왔는데 분석하러 바로 가보자. 일단 79편에서 시청자가 얻게 될 능력이 시작하자마자 공개되었는데 바로 스피커맨 언어 해석과 스키비디오 해석이었다. 어쨌든 이거 알고 이제 에피소드를 봐보자면 처음 에피소드가 시작하자 스피커맨이 말을 하는데 스피커맨들이 말하는 원리를 깨달았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번역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최초의 스피커맨이 카메라를 장착하며 79편의 시점이 된다. 잠시 카메라 기지 내부를 보여주다가 스피커맨이 연구원 카메라맨에게 번역기를 끼워주면서 설명해주는데 스피커 언어와 스키비디오 둘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미친 도둑 새끼 아니 캡틴 카메라맨이 번역기를 세배간다. 직후 라지 TV맨이 그때 노하면서 오는데 대사를 보면 라고 하는데 물자를 몇 시간 동안 계속 나르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근데 라지 TV맨의 대사를 보면 여기가 카메라 기지인데 굳이 물자를 옮길다고? 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내 생각엔 아마 스피커 기지로 물자를 전송 중이었던 것 같은데 이후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선 카메라 기지가 TV맨 기지와 다르게 너무 발각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물자를 옮기고 있던 것일 수도 있다. 근데 직후 숨어있던 스페셜리스트가 발각된다. 이게 왜 안되냐? 아스트로 토일렛들 몸체엔 대부분 추적 장치가 숨어있다. 즉 스페셜리스트가 카메라 기지 내에 있다는 것은 아스트로들한테 기지 위치가 전송되었다는 뜻이다. 이후 어떠한 카메라맨이 나오는데 넥타이로 보아하니 브라운 카메라맨인 것으로 추정되며 손에서 레이저를 쏜다. 등 뒤엔 에너지 충전용 겸 반중력 장치가 달려있는 모습이다. 더 이상 T한테 짝사랑하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드디어 정신 차린 것 같다. 이후 눈을 감으며 다시 에너지 충전하는데 파괴력이 강한 만큼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 같다. 경보가 울리고 TV맨이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아마 물자를 옮길 시간이 더 필요했었다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협상가 토일렛 형님 오시는데 아스트로랑도 협상 시도한 듯 싶다. 이 형님은 보면 볼수록 호감이다. 급하게 카메라 기지 밖으로 나가는데 이미 아스트로들이 습격하여 전투 중이었고 버스커가 날라와서 스페셜리스트로 샷건을 쳐버린다. 이후 뼈만 남은 요격기가 날라오는데 마피아의 산성총 처맞고 뼈만 남아버린 듯하다. 이후 마잭 토일렛을 조금 칭찬해주다가 초공간 도약 소리가 들리자 경계 태세를 갖추는데 바로 말살자 2마리가 도착해버리고 직후 역공자까지 와버린다. 배리어를 전개하여 바로 연합군의 모든 공격을 막아버리고 마지막으로 방사능 미사일까지 막아버린다. 여공작의 배리어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듯하다. 이후 73편과 매우 유사한 대사를 치는데 여기서 오는 누군가는 파멸의 감시자였다. 여기서 나를 용서해다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의식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바로 다음 대사에서 너희들의 파멸이 된 것을 이라는 몬중 두병말기 환자도 안칠만한 대사를 치는 것으로 봐선 코가 세뇌를 당했거나 처음 용서해다오라는 대사는 무의식 속에서 나온 대사로 보인다. 연합군은 거대한 포스실드를 전개하며 총공격을 하는데 파멸의 감시자에겐 1의 데미지조차 주지 못했고 업그레이드된 캐논으로 한 방에 연합군 대부분을 죽여버린다. 근데 지켜주겠다고 한 새끼들은 파멸의 감시자 오자마자 1초 만에 사라졌다. 사실 이게 맞긴 한데 그냥 존나 웃기다 키읔키읔. 어쨌든 이 캐논을 파멸의 캐논 즉 둠캐논으로 부르겠다. 장명 센스 조치리면 개추마저 보자면 연합군들이 소리 지르면서 발악하지만 파멸의 감시자는 쉴드 딸깍으로 전부 막아버린 뒤 둠캐논으로 한 방에 전부 몰살을 시킨다. 이후 주변에서 날파리들이 자꾸 깝치자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데 유독 클로였다. 마지막 희망 거대 박사 2.0이 등장하여 저항한다. 레이저를 전부 가동하여 화감을 공격하고 날라오는 둠캐논까지 반사하지만 화감의 쉴드에 막혀버린다. 여기서 저거너트와 차이점이 나오는데 저거너트는 본인의 공격을 본인이 참았자 그냥 뻗어버렸지만 저거너트 캐논의 위력보다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보이는 둠캐논을 돌려받은 파멸의 감시자는 그냥 쉴드로 쉽게 막아버린다. 쉴드의 내구력은 저거너트 쉴드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쉴드가 꺼진 이유는 레이저 때문에 꺼진 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검을 사용하려고 껐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오른손에 있던 tum소들을 사용하는데 무려 거대 박사가 한방에 죽어버린다. 내부에서 아이작은 몬달팽이 마냥 존나 느리게 기어나오는데 바로 둠캐논 날라오자마자 도망친다. 폭발에 휘말려 사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폭발이 일어난다. 타이탄 TV맨이 우우 소리를 내는데 여공작이 Choke your grief. Cosmos hears no cries. Only power speaks.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선 아마 슬퍼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신이 작게 남아있든 세뇌를 당한 거든 타이탄 TV맨의 의식은 남아있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 정도로 쳐맞았으면 도망가야 하는데 우리 살자 특공대 친구들은 어림도 없이 바로 죽여달라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일한 정상인 최초의 스피커씨가 애들을 만류하지만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애들이 말을 들을 리가 없었고 계속 전진한다. 타이탄 TV맨이 만약에 정신이 남아있었으면 지 목숨 바쳐서 살린 애들 이따구로 살자 하는 거 보고 그냥 나스트로 편 됐을 것 같다. 어쨌든 스피커맨의 만류에도 계속 전진하던 카메라맨들은 결국 파멸의 감시자의 업그레이드된 레드 스크린의 운명을 맞이한다. 스크린은 말살자의 날개에 숨겨져 있던 것으로 추정되며 카메라맨들이 갑자기 공격을 멈추는 것으로 봐선 렌즈를 쓰고 있어도 무의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79편의 시점이자 주인공이던 스피커맨도 움직임을 멈추는데 어쩌면 기존의 스크린의 영향을 받지 않던 스피커맨, TV맨도 영향을 받게 업그레이드했을 가능성도 있다. 카메라만 고장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카메라만 고장났는데 왜 스피커맨까지 움직임을 멈추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닌 서서히 죽어가는 것으로 봐선 단순 살자하라는 명령의 스크린이 아니라 진짜로 데미지가 박히는 원리일 수도 있다. 이후 카메라 오프라인이 뜨며 영상이 끝나는데 이게 왜 파트인지 모르겠다. 꿈도 희망도 없이 파멸의 감시자가 다 쳐 죽였는데 그래도 멘탈 잡고 해설하자면 아마 태블릿으로 파트 2가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 태블릿으로 카메라 기지의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다. 아마 처음으로 파트 2에서 스피커 기지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TV맨 기지도 털린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타이탄이 있는 스피커 기지로 모든 연합군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지멘 토일렛도 스피커 기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타이탄 스피커맨이 파트 2에 도와주러 가냐?
그것도 모르겠다. 아무리 타이탄 스피커맨이 감정적이라고 해도 자신이 유일한 타이탄인 이상 저 둘을 상대로 몸을 던지진 않을 것이며 애초에 스피커 함대 쪽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 근데 라지 TV맨의 대사를 보면 78편의 시점과는 완전 달라 보이기에 어쩌면 스피커 함대의 힘만으로 78편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 확실한 건 79편이 78편 이후 시점이라는 것이다. 즉 스피커 함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이며 어쩌면 타이탄 TV맨 구출 작전을 파트에서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파멸의 감시자가 유독 대가리를 쉴드까지 전개하면서 보호하는데 코어에 본체가 있는 화감 특성상 굳이 대가리 스크린을 복구 안 할 이유가 없다. 즉 스포일러까지 나온 타이탄 TV맨의 대가리에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니라면 스크린 복구 안 한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장면을 아까 전에 자의식이 희미하게 남아있다고 했는데 어쩌면 자의식 자체는 멀쩡히 남아있을 수도 있으며 몸의 통제권만 뺏기고 연합이 죽는 것만 보게 되는 죽음보다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파멸의 감시자 몸이 뒤지게 타고 있는데 이거 페이크 존나 심하다. 불밖에 안 났으며 전투 중에 부품이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심지어 이 장면에서 대폭발이 3번 일어나고 있던 도중에도 불밖에 안 났지 본체의 부품은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77편 저거너트도 전투 직후엔 불 겁나 났지만 불 씻고 보니까 부상 별로 안 입었었다. 즉 파멸의 감시자가 맷집이 약한 건 절대 아니며 그저 파멸의 감시자 옷이 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여기 장면 보면 시크릿 에이전트가 숨어서 관전 중인데 어쩌면 타이탄 카메라맨이 직접 나설 수도 있겠다. 이번 파트 1이 너무 깔끔하게 끝나버려서 과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파멸의 감시자 집중 분석 영상은 내일 올려보겠다. 잘 가라.